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은 시험장 앞에서 학원에서 꼭 시험장에서 한번 체크하시라고 나눠드린 유인물이고, 오늘 수업을 이걸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이 교재 가져오셨죠? 안 가져왔어요? 이거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교재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꼭 한 번 더 봐야 될 때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종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없으신 분들, 일단 좀 빌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만 좀 하는 게 어쩔까 싶은데, 밖에 원장님한테 조금 몇 권 빌려달라 그러세요? 딱 10일 남았죠?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꼭 한번 다시 체크해야 될 부분들, 자, 여러분들 교재 1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3번에 보면 위험의 분류에 대해서 나오죠. 이 위험의 분류에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어떤 위험인지, 시험에 위험의 분류 중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쓰시오,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험은 먼저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객관적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되고, 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는데, 순수 위험은 어떤 손해의 가능성만 있고 이익 볼 수 있는 경우는 일도 없는 게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은 손해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익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도 존재한다는 거. 다음에 정태적 위험하고 동태적 위험이 있어요. 정태적 위험이란 한번 위험이 발생을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위험의 어떤 강도가 변하지 않는 게 정태적 위험. 그리고 동태적 위험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위험의 강도 등이 변화되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건 정태적 위험이다. 그리고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이 있는데, 특정적 위험이란 위험 발생의 결과가 특정인에게 몇몇 사람에게 미치는 게 특정적 위험이고, 기본적 위험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위험이 미치는 것, 즉 전쟁이나
사변이나 아니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위험들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21페이지. 자, 농업재해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농업재해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일단 농업재해가 어떤 규모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불예측성. 다음에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거쳐서 피해가 발생하는 광역성. 그리고 농업재해는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동시성, 복합성. 그리고 똑같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재해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피해의 정도가 달라지는 계절성. 그리고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의 대규모성. 그리고 언제 어떻게 발생하더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손 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성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 타이틀로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 시험은 뭐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쓰시오. 이게 보통의 지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5가지는 암기하고 있어야지 답을 쓸 수 있다는 거. 자, 다음에 24페이지. 그렇다면 이런 특성을 가진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게 농업재해보험인데, 농업재해보험의 기능이 어떤 건지. 일단 첫 번째, 재해농가의 손실회복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농가의 신용력이 증대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름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가 안정화되고, 농촌 지역 경제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농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요. 그걸로서 농촌 지역사회가 안정이 되고 농민들에게는 재해 대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재보험의 기능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용어의 정의 중에서 이익률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이익률은 비육돈 (100kg) 기준에 비육돈 100kg 기준에 평균 가격에 비육돈 100kg 기준의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금액을 비육돈 100kg 평균 가격으로 나누어서 구하는 게 이익률인데, 이 이익률이 16.5% 미만이면 이익률은 16.5%로 본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얘가 이익률이란 부분이 제가 올해 교재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부분들은 항상 체크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익률은 비육돈 100kg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금액을 비육돈 100kg 평균 가격으로 나누어 준 게 이익률인데, 이렇게 구한 이익률이 16.5% 미만일 때는 이익률을 16.5%로 본다 하는 거. 다음에 38페이지. 농작물 재보험의 가입 자격입니다. 가입 자격 및 요건인데요. 시험이 쉽게 나온다면 가입 자격 및 요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5점짜리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첫 번째, 보험에 가입하려는 해당 농작물에 대해서 그 농작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그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될 것. 두 번째, 실시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것. 세 번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해당 농작물로 농업 경영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될 것. 이 세 가지 요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 농작물의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었죠. 최소 조건. 자, 일단 보험 가입 금액으로 따지는 최소 가입 기준이 있었고, 다음에 보험 가입 면적으로 따지는 최소 가입 면적이 있었어. 그랬죠? 그래서 금액으로 따질 때는 일반적인 품목인 경우에 대부분 200만 원 이상일 때 가입하는 게 보통 대부분의 품목인데,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품목이 있었고,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품목이 있었죠. 이건 꼭 분류를 해놔야 되는데, 50만 원 이상인 품목은 벼, 밀, 보리, 메밀 4개 품목이 50만 원 이상이어야지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었고, 100만 원 이상일 때 가입하는 품목은 생산비 보장 바짝물 중에서 고추, 브로콜리, 메밀을 제외한 거.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200만 원 이상에 가입할 수 있고, 메밀은 5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 품목은 전부 10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수확 감소 보장 바짝물 중에서 동글동글한 거, 콩, 팥, 옥수수 품목은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암기법이 고단한 당올에 대쪽 같은 콩팥에 옥시크린 가루를 뿌렸다 그랬죠. 그래서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단호박, 당근, 올동배추, 올동무, 대파, 쪽파, 콩, 팥, 옥수수, 그리고 노지 시금치, 그리고 가을 배추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00만 원짜리. 자,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설은 3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즉 온해 시설인 경우는 단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비가림 시설은 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농작물 중에서 보험가입 금액 대신에 농지 면적으로 보험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품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세 개. 어떤 거? 차하고, 사료용 옥수수하고, 조사료용 벼. 이 세 개 품목은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 자, 밑에를 보면 보험 대상 농작물의 분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보험 대상 농작물 분류는 뭐 과수작물이니 채소작물이니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외우자 그래서 어떤 식량작물, 자, 특용작물, 버섯작물, 네 가지는 꼭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식량작물은 아까 우리 보험가입 금액 50만 원짜리 벼, 밀, 보리, 메밀, 그리고 우리가 구황작물이라고 배웠던 감자, 고구마, 그리고 수확감소보장받작물 중에서 채소 보험가입 금액이 100만 원짜리였던 세 가지 품목이 있죠. 콩, 팥, 옥수수. 얘들이 식량작물이에요. 그리고 특용작물은 작년 교재에는 5가지였어. 근데 3가지로 줄었거든요. 자, 특용작물은 인삼, 차, 오디. 작년에는 오미자 복분자까지 특용작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 올해는 오미자 복분자는 임산물로 분류가 됐어요. 자, 임산물은 올해 새로 들어온 분류인데 7가지 품목이라 그랬어. 호밤대감이 오복표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호두, 밤, 대추, 여기에 감은 떫은 감, 그리고 오미자, 복분자, 표고버섯이 임산물로 올해는 분류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버섯작물은, 표고는 이 분류에서는 버섯작물이 아닙니다. 표고를 뺀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이 버섯작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자,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보험 사업 지역이 나오는데, 이걸 다 보고 가려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감자하고 밀은 우리가 지역을 좀 알고 있게요. 자, 감자는 봄 재배 감자, 가을 재배 감자, 그리고 고랭지 재배 감자가 있는데, 일단 가을 재배와 고랭지 재배는
본사업입니다. 얘는 본사업. 그리고 봄 재배는 아직 시범 사업이에요. 근데 봄 재배냐 가을 재배냐 고랭지 재배냐에 따라서 전부 사업 지역이 달라. 일단 고랭지 재배 감자는 추운 지방 강원도 지역을 사업 지역으로 하고요. 가을 감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봄 감자는 경북하고 충남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농업 수입 보장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가을 감자 대상 지역은 한 군데, 어디? 전남 호성만 지역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감자가 조금 지역이 나뉘어져 있고 또 표 밖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넣기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감자 부분은 좀 체크하시고, 다음에 밀 부분, 밀도 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 북, 경남, 충남. 다섯 군데 지역만 사업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한 번 더 보세요. 자, 그리고 49페이지. 보험료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 앞에는 지금 과수사종의 보험료 산정하고 벼의 보험료 산정이 나와 있는데, 일단 보험료의 기본은 가지손이에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보험료의 기본 공식. 근데 과수사종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로 구해진다 그랬어.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가지손으로 끝난다 그랬죠. 가지손. 자, 벼의 보험료는 얘도 가지손. 가지손 친직이라 그랬어. 그래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할증률 곱하기 1 플러스 직파재배 할증률이 적용된다 그랬고, 벼에 병해충 특약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50페이지 보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가입 가격인데, 이때 벼는 이 가입 가격을 표준 가격을 적용한다 그랬죠. 이때 벼의 표준 가격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가입연도 직전 5개년에 농협 RPC 대학재배 평균가에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해서 표준가격을 구한다고 그랬어. 그 부분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일단 표에 보험료를 산정하라든가 보험금을 산정하라 그래 놓고 보험 가입 금액을 안 줄 수가 있어. 그래서 표준가격을 구하는 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의 표준가격은 가입연도 직전 5개년에 농협 RPC 계약재배 평균가에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해서 표준가격을 구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다음에 여러분들 가로넣기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5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밑에 정부 지원, 지원 이유 및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정부 지원은 순보험료의 50%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100%를 다 지원하죠. 근데 벼하고 사대 과수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 요율이 좀 달라져. 그래서 4대 가수는 35%부터 6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벼는 44%에서 6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만약 문제가 벼와 종합위험 보장 방식 과수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사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가로가 쳐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적어야 돼? 35에서 60%. 4대 가수만 가로가 쳐지면 35에서 60. 벼만 가로가 쳐지면 44에서 60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다만 아래 품목은 보장 수준별로 35에서 60% 해가지고 벼하고 4대 가수를 같이 묶어놨어. 근데 따로따로 구분할 수도 있는 거. 자,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시험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4대 가수는 35, 38, 50, 60, 60%. 벼는 44, 46, 50, 55, 60%를 지원한다 그랬어. 자, 다음에 55페이지 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 상품의 적과 종료 후에 보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적과 종료 후에 보장하는 손해는 7가지가 있다 그랬죠. 태우집지화 가일이라 그랬어.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가을 동상의 일소피해인데 특정위험 보장이란 종합위험 보장하고는 좀 달라서 재해, 보상해주는 재해 범위가 한정이 돼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종합위험 보장에서 강풍이라 그러면 매우 심한 바람이나 돌풍으로 인한 피해 이렇게 돼 있는데 특정위험 보장에서 강풍은 초속 14m 이상의 강한 바람 이렇게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저 부분들은 거의 가로넣기 문제로 나오는 부분들. 특히 인삼에 보상하는 특정위험하고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에 보상하는 특정위험은 항상 가로넣기로 나온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먼저 태풍을 보면 기상청에서 태풍 관련 특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의 바람과 비요
우리가 태풍 그러면 바람하고 써버릴 수가 있는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바람과 비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